안녕하세요. 자유에게 떠난 세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바이스입니다. 오늘도 제 본캐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퇴근해서 부캐의 삶인 유튜버로서 여러분께 알찬 컨텐츠를 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재무팀 파헤치기 3탄 재무팀 신입사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처음 출근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보통은 아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라면 보통 신입사원 교육을 많이 하죠. 뭐 회사 건물, 회사 사람들, 뭐 내선번호, 또 회사 연역 이런 거 배워요. 그냥 공장이나 사업장 투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이 좀 끝나야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업무를 배웁니다. 뭐 우리가 OJT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용어 쓸 거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사수가 정해지고 그 사수가 뭐 나의 질문과 실수를 모두 전담하는 마크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사수가 저한테 보통 제일 처음 알려주는 건 전표 치는 법입니다. 전표가 뭐냐면 분계입니다. 분계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약간 부족한 버전의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집에서 용돈 기입장을 쓰는데 그걸 회사 전산에 쓰는 겁니다. 분계라는 용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들으면서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이 용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용어도 아니고 사실 들으면 금방 배울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회사에서 우리가 전표 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뭐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뭐 임원, 뭐 팀장, 뭐 선배님, 또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이 전표를 입력한다, 뭐 전표를 기입한다 이렇게 예쁘게 뭐 정제된 표현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 전표를 친다, 전표를 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냥 입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튼 이 전표라는 걸 앞으로 진짜 열심히 치게 될 텐데 전표라는 건 도대체 왜 치는 걸까요? 나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 이 이유라는 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게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유를 알고 일을 하면 그 업무가 그 다음에 연결됐을 때 흐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돼요.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물론 노가다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강력하게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 이 업무는 내가 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걸 꼭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노가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전표라는 업무가 약간 노가다예요. 그런데 알고 하는 노가다랑 모르고 하는 노가다는 차이가 커요. 제가 예를 들면 게임을 좀 예로 들려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리니지라는 게임의 그 성혈의 혈원이었거든요. 수업 받다가 갑자기 뭐 나가서 뭐 PC방 가서 막 그런데 그 게임에서조차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무조건 노가다를 해야 돼요. 노가다를 안 하면 절대 그 경지에 갈 수 없어요. 처음엔 튜토리얼이다 뭐다 해서 조금만 따라가면 장비도 막 좋은 거 주고 그 레벨에서 되게 레벨도 잘 오르고 그래서 게임 할 맛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너무 힘들어요. 레벨도 너무 안 오르고 돈도 너무 안 모이고 그 다음 레벨의 장비나 뭐 마법이나 이런 걸 배우려면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내야만 그 다음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표가 마치 회사에서 약간 그런 존재인데요. 처음에는 몇 개 쉬운 거 치다 보면 쉬워요. 재밌어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약간 노가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다? 그러면 그냥 지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전표를 왜 치는지, 전표를 치는 이 행위가 우리 회사에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이 전표라는 거는 회사에서 1년마다 웹에 공시해야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 첫 번째 밑바탕이에요. 자, 재무제표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1년 성적표죠. 크게 5가지 종류 재무제표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일단 2가지 대표적인 재무제표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재무제표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재무 상태에 처해 있는지, 자산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현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 상태표라는 재무제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사가 1년간, 이거 기간이죠. 1년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어디서 벌고 또 어디서 써서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혹은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 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두 명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모든 직원한테 각자가 맡아야 할 부분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빼놓지 않고 전표를 깔끔하게 치면, 그러니까 거래를 입력을 하면 그 자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재무제표가 된다는 거죠. 여튼 그런 이유로 우리가 전표라는 걸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되죠. 왜냐면 전표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해봤겠어요. 그런데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12월 31일, 보통 이제 12월 말 법인이라고 하죠. 12월 31일에 이제 결산이 되는 그런 법인들의 경우 회계팀에서 이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옳은 재무제표, 옳은 숫자로 확정하기 위해서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그 결산이라는 작업 자체가 1년간 친 전표를 쭉 보는 거예요. 왜냐면 회계팀은 거래가 잘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팀이고, 그 거래가 잘 기록되었다면 재무제표 역시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예전에는 전표를 다 치고 이걸 다 모아서 수기로, 손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산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회사 전산에 집어넣으면 전표만 잘 치면 중간 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 결과물인 재무제표까지 한 방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팀이라는 최고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메이크업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혹시 틀린 전표가 있는데 결산 시점에 가서 고치려고 하면 좀 늦잖아요. 그럴 걸 대비해서 우리가 또 결제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 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회사에 어떤 정보를 막 입력을 하면 그게 그냥 회사 정보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승인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제 라인이라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결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고 싶은 물건 있어요. 게이밍 컴퓨터, 카메라,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런 얘기 하죠. 와이프한테 결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거예요. 와이프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가정 내에서 제가 아는 형님보다 그 형수님께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승인의 권한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결제라는 건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오거나 사인을 받아와서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 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시험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죠. 그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인 받아와. 보통의 결제 라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작성자가 나고, 그 다음에 1차 검토자가 내 사수, 2차 검토자가 우리 팀장, 3차 검토자가 회계팀 막내, 그리고 4차 검토자가 회계팀 실무자, 5차 검토자가 회계팀장에서 보통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건이 되게 금액이 큰 건이라거나 아니면 중요한 건인 경우에는 이사님, 상무님, 본부장님, 전무님, 부사장님, 사장님까지 전표가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처음에는 그런 전표가 여러분들 안 맡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거래를 기록한다는 거고, 내가 거래를 기록하면 그게 그냥 회사의 정보에 쑥 빨려 들어가서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썼다는 걸 다 기록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자가 앞에 몇 명이나 있고, 그래서 그 검토하시는 분들이 나보다 이미 이 회사에 오래 다니신 분들, 이 업무를 더 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골라내 주십니다. 발라내 주시고, 틀리면 반려라는 걸 하시고요. 그 전표를 삭제하고 다시 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전표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잘 치다 보면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중요한 전표를 맡기게 돼요. 중요한 거래를 맡기고, 그럼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물론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지만 늘 했던 것처럼 전표를 치고, 그 뒤에 결제 라인에 사람 몇 명 더 붙여주면 끝납니다. 저한테 요새 그런 거 물어봐요. 요새도 입사하면 신입사원한테 복사 스캔 이런 거 시키냐. 그런데 그 질문이 되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복사시키면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까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쉬운 거, 단순한 거를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들어가면 복사시키면요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복사해오게 돼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맡은 중요한 업무를 더 열심히 실수하지 않고 잘해내려고 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지, 복사 스캔 그거 좀 하면 어떠고 안 하면 어때요? 그쵸?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말씀드리는 건데, 진심으로 재무팀에 가고 싶은데 내가 재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지금까지 제가 전표, 분계, 재무제표 이런 얘기 했는데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책으로 배우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도 무료로 회계를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강의를 말씀드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회계 입문 강의로는 이것보다 좋은 강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계팀 재무팀으로 만약에 이직을 하는데
뭐 전공도 회계 재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전공자고 경력도 없는 사실상 비경력자, 신입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걸 요구하고 핵심적인 걸 요구하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잘 어우른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강의 여기까지 보셨으면 회계랑 재무 이런 거에 대해서 한 20-30% 정도 조금 감만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 창을 열고 네이버에 위너 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일단 가입하십시오. 네, 그냥 가입하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회계원리라고 검색하시면 김동이라는 선생님께서 강의하고 계신 회계 입문자용 강의가 있어요. 회계원리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게 회계사반이 있고 세무사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똑같은 강의예요, 두 개. 10만 원 정도 할 텐데 책까지 하면 10만 원 조금 넘을 거고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마 2회독도 될 거예요. 2회독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요. 뭐 강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거 2회독 하는 강의도 아니고 복습하는 강의도 아니다. 그런데 그건 회계사 세무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은 2회독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비전공자분들은 이거 1강에서 8강 정도는 완전 달달달달 외워서 내가 비전공자임에도 이 정도는 안다라고 면접장에서 말씀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완전 이해가 쏙쏙 됩니다. 주변에서 강의 골라달라고 뭐 이것저것 봐달라고 해서 보기도 했는데 제가 진짜 많은 강의를 1학년 때부터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고르고 골라서 추천하는 기초 강의니까 솔직히 다른 거 비교해서 골라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들으세요. 자, 인터넷 강의도 보고 어쨌든 회사에서 열심히 전표도 치고 했어요. 이렇게 피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여러분 전표가 조금 익숙해져 있고, 그럼 여러분은 마치 자기가 전표 마스터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치고 있는 전표는 사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알게 되겠지만 내가 창조해서 친 전표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는 내가 입사하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고 굴러가고 있었고, 나 입사하기 전에도 누군가 이 전표를 치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떤 예시를 보고 전표를 쳤다는 얘기예요. 치시다 보면 알겠지만 뭐 솔직히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서 전표를 친다고 해도 큰 하자가 없어요. 뭐 적요 정도만, 뭐 날짜 정도만 바꿔주면 됩니다. 마치 수학의 정석에서 매년 개정판이 나오지만 뭐 문제에서 2018이 나왔던 게 2019로 바뀌고 2019로 나왔던 게 2020으로 바뀌고 2021로 바뀌고 그냥 그렇게 숫자만 바뀌는 것처럼 뭐 저희도 그냥 2015년 뭐 결산, 2016년 결산, 2020년 결산으로 이름만 바꿔줘도 되는 전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학습 또 확장된 학습의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멀게는 강동구 상동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산업은행 연수원도 있고요. 종로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뭐 생산성 본부, 뭐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나 뭐 코스닥 본부 같은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수많은 기관에서 역량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보통 일하는 대상이 회계팀, 재무팀 담당자인데 회계팀, 재무팀 담당자가 일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산업은행, 은행이죠. 한국거래소, 거래소 직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재무팀 담당자랑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업무 역량이 높아져야, 그들이 똑똑해지고 그들이 실수를 안 해야 자기들도 편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 다 하나씩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입사하면 전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표는 우리 회사의 거래예요. 거래가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 있고, 그 단계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금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복사 스캔을 내가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그런 질문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사시키면 하고요. 복사 안 시키면 또 안 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복사 스캔을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낭비하실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열심히 하시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그냥 빨리빨리 끝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성장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그 기회들을 얼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오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현실적인 꿀팁을 여러분한테 드렸으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번 영상을 찍다 생각이 난 건데 회계팀이나 재무팀이 일하다 빡치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간단하게 스포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그 혼자 분에 못 이겨서 일하다 울었던 이야기, 뭐 전표를 실수로 잘못 쳐서 설날 연휴에 다시 나와서 이제 4일 내내 결산을 했던 이야기, 또
밀린 점표를 치다가 퇴사하는 날 새벽 3시가 넘어서 퇴사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썰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뭐 시간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빡침을 유발했던 그 공통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꼭 현실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 더욱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이버 쪽지로 연락 주셔도 뭐 제가 항상 최대한 많은 분께 답장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누르신 분들은 제가 오늘 로또 당첨되라고 꼭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